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꿈을 가져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감스님들도 이번 주 날씨가 많이 춥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꿈을 가지시면 반드시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리고 기쁘게 1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학이라는 일기, 제 친한 친구의 늦둥이 딸의 일기인데, 제가 사실은 이 일기를 지난 연말에 보았는데, 이 일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아침 시간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글쓴이 지유. 어느덧 방학을 한 지 데이 플러스 3일째. 나는 여전히 놀고 있는 지유. 단지 학원 갈 때만 잠깐. 이별하는 침대. 나는 달콤한 늦잠에 빠졌다. 이런 꿈같은 시간이 72일이나 남았다. 방학이라는 것에 취한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 일기를 보고 정말 빵 터졌고, 또 제가 쇼츠에 이 친구가 줄넘기 댄스를 갖다가 치는 영상을 갖다가 올려드렸는데,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는 친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으실 거고, 또 방학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 겨울방학 즐겁게 보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향 창릉 SOS 6블럭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문이 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 창릉 천마을, 특히 A4 SOS 6블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본론으로도 또 이야기 드릴 고향 창릉 천마을 관련해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꼭 청약 특별공급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창릉 천마을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후반 5단지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도 정확하게 출처는 어디에서 찍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제 펜스가 쳐져 있고 안쪽에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창릉 관련해가지고 창릉지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이 거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착공식을 갖다 하지 않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창릉 천마을 본청약을 갖다가 1월 말에서 2월 초, 25년 1월 말, 이번 달 말 아니면 2월 초에 아마 분양 공고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1월 30일까지가 설 명절이다 보니까 1월 31일 아니면 그 다음 주인 2월 7일 전후로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 본청약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서 감사스마일에게도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창릉 천마을 5구 타입이 분양가가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많이 인상이 돼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의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민간 분양가도 이제 10억이 넘어갈 것이다. 공공 분양은 84 기준으로 해서 사전청약 분양가가 6억 후반이었지만 7억 중반에서 8억 사이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고, 왜 이 창릉 천마을은 꼭 분양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론으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인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까지 한 방에 간다. 환호, 집값 들썩이는 이 동네.
창릉입니다. 결론은 창릉이라 창릉 첫마을은 강남까지 한 방에 가고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창릉에서는 다 갈 수 있다. 어떻게 가느냐? 삼성역은 28년 전으로 개통을 할 거고요.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내피셜로는 27년 하반기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수서역 무정차는 빠르면 25년 말, 늦어도 26년 상반기에는 삼성역 무정차로 해가지고 수서나 동탄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을 가죠. 그 다음에 용산과 CBD, 종로 광화문, 우리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여의도도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고양은평선이 있다 보니까 CBD, 그 다음에 GBD, YBD도 해가지고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창릉에서는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에 지금 현재 공공분양 첫마을의 분양가가 6억이다, 7억이다, 8억이라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생각하더라도 입주하는 시기가 28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물론 28년 상반기에는 창릉역이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2030년 전으로 창릉역이 개통을 할 거고요. 고양은평선도 빠르면 2030년 말, 늦어도 2031년에 개통을 할 건데 아마 실시 계획과 착공이 이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마 실시 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여의도를 갖다가 그다음에 서울대 입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고양은평선이 이미 이제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개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GTX A가 A로 삼성역을 세정거장으로 가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1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신나라든지 대곡이라든지 킨텍스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28년에 새롭게 들어가는 시축 아파트의 그런 가치는 공공분양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고양시로 전입을 갖다 해 놓을 것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듣고 반신반의 하신다고 하시면 GTX A를 대곡역이든 연신내역이든 한번 타서 직접 한번 타보시면 제 이야기에 와닿으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살펴드리겠습니다. 강남과 여의도에 한 번에 갈 수가 있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38,000세대 중에 창릉 첫마을이 이제 이번 달 말에 본청약이 들어갑니다. GTX-A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을 하고요. 고양은평선은 아마 2031년에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달 A4 블록 등 1800가구가 분양을 하는데 이 1800가구만 분양을 한다고 하면 1800가구가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하고는 아마 본청약 물량이 아마 절반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아마 나오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사전청약을 갖다가 하셨던 분들 중에 포기하신 분도 물론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릉 3기 신도시의 첫마을은 포기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립니다. 원흥지구 인프라를 또 누릴 수가 있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창릉 지도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창릉 첫마을의 입지는 GTX-A 창릉역과 그다음 고양은평선 창릉 2역에 더블 역세권으로 들어가는데 화랑교차로 사거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GTX-A 창릉역과 고양은평선 창릉역 창릉 2역이 제가 지금 깜빡거리는 이쪽 부분으로 해서 역사가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호반 베리디움 5단지와 6단지 사이에 새롭게 신설된 고양은평선 도래울역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5블록에서는 고양은평선인 도래울역과 그 다음에 GTX-A 창릉역과 그 다음에 고양은평선 창릉 2역을 갖다가 동시에 더블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을 그런 거리가 되어 있고, S6블록과 A4 이 세 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미래가치 포함해서 입주를 해서도 이케아라든지 그 다음에 원흥지구의 이 모든 인프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또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BRT로 해가지고 SBRT로 해가지고 지금 화랑교차로부터 시작해서 삼송까지 지축까지 해가지고 화정까지도 연결되는 SBRT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입지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창릉 3기 신도시의 창릉 첫마을 SO, S6, A4 신혼희망타운이 3개 블럭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창릉 3기 신도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 서울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인천, 특히 고양시에 이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고양시에 또 전세로 살고 계신 분 정말 많으신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첫마을에 당첨되신 분들이나 S1, S4 블럭에 당첨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그 전에 더 좋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돼서 더 좋은 곳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해서 간다라고 하면 포기하셔도 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GTX-A가 개통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 분양 가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높아지면 더 높아졌지 낮아질 수가 없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특히 GTX-A 라인에서 민간 분양은 창릉 3기 신도시는 10억이 넘어갈 거고요. GTX-A 창릉역이 들어오는 곳은 15억이 넘어서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소신껏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GTX-A와 고양 은평선 호재도 있지만,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창릉 테크시티, 그리고 더 나가서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불광역 혁신파크까지도 개발된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지만, 창릉이 베드타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삼성역까지 15분 만에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이 GTX-A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아마 이제 창릉 첫마을 본청약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창릉 3기 신도시의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 더 나가서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렸던 삼성벨트라든지 창릉전 벨트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 기존에 있는 기축의 가격들도 상당히 많은 가격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손실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올 상반기에, 물론 본청약 분양가가 딱 나와서 실제적으로 84 분양가가 7억 중반에서 8억 사이에 딱 나왔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맞닿아 있는 5단지라든지 6단지, 7단지 아파트 가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최소 높아지면 높아질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 상반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잘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창릉 첫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 같으면 마냥 창릉 3기 신도시를 목 빠지게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의 원흥지구 맞닿아 있는 5단지, 6단지, 7단지를 한 6년을 내다보고 4년에서 6년을 내다보고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실입주 하셔도 되고 투자로 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관건은 분양가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저는 사전체가 분양가보다 최소 10에서 20%는 올라갈 건데 최소 2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분양을 받아야 되고, 물론 84 같은 경우가 8억 가까이가 된다고 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2028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는 물론 원흥지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10억이 넘어가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라든지 GTX-A 창릉역에 이제 개통 과시화라든지 삼성역은 그때 아마 28년 전후로 해가지고 개통이 되어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삼성역 무정차는 빠르면 올 연말에서 내년에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해서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동탄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미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싸면 미분양이 인천 계양처럼 미분양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순진한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 1월 말 본청약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천마을 공사비 29% 늘어났다. 여기 보니까 제가 기존과 변경 사항을 쭉 봤더니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뭐 세대수라든지 그런 것도 변경된 사항도 없고, 뭐 사업 규모라든지 이게 19층에서 20층이 됐고, 뭐 14층에서 15층이 됐다라는 것들 빼고 사업비만 지금 증가됐는데, 이 창릉 천마을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본청약 분양가는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 3기 신도시의 천마을 분양가를 갖다가 지금 비싸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본청약 때 그래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보니까 정확한 본청약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말 혹은 2월 초 사이에 본청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고양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더 높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창릉 3기 신도시의 천마을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 앞으로 더 나가서 삼성벨트, 창릉천벨트의 그런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창릉은 아마 이제 GTX-A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야기 드립니다.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분양가가 높아서 포기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A4 신혼희망타운도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SO, S6, A4 이 세 개 블럭에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꼭 본청약 때 좋은 그런 소식 있고,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좋은 동호수 또 당첨되실 것을 마지막으로 기원드리면서 1월 8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창릉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건데, 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GTX-A 2개 역사가 지금 개소를 했고, 마지막으로 창릉역이 남아 있는데, 저는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삼성역 우정차로 해가지고 GTX-A의 3단계를 갖다가 또 응원하고요. 관련해서 또 한번 내일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